지난 8월 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새롭게 꺼내든 돈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향사랑 상품권이라 불리던 지역화폐를 모바일 형태로 출시를 했는데요. 그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이 정책,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과 실효성 여부까지 깐깐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지역화폐 써보셨습니까? 입니다.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이게 한 번에 확 그냥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의원님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전 사실 없어요. 제가 네. 그 제작진에서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한번 쳐다본 거는 제로페이로 찾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죠? 예, 제로, 예. 그다음에 제가 애하고 같이 그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을 내가 네. 오래간만에 재래시장 가가지고 상품도 구입하고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네. 나중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딱 보냈는데 뭐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역 화폐가 아니고 그냥 온누리 네, 상품권을 오늘이 쓰신 거예요. 네. 상표였거든요. 상권이었는데 네. 이게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도 네. 온누리 상품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네네. 수도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은 사실 조금 약간은 이제 대중화됐다고 그래요. 보면 그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재래시장 이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고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역화폐 같은 건 지역 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을 하고 그 지자체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지역 내 소비도 이제 증진시키고 이제 이 자금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지자체마다 지금 요즘 이제 유행처럼 다 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이제 제작진이 숙제를 주셨거든요. 한번 써보시라.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을 뒤지니까 이거 모바일로 돼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예. 근데 이거를 하려니까 그 이제 그 연동이 돼 있는 은행 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은행에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쓸 수가 없었고 그러면 그거 아니면 다른 일반 이제 무슨 땡땡페이 앱이 있는데 예. 그 페이 앱을 깔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일단 계좌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네, 맞아요. 공인인증서를 하려면 PC를 또 열어야 되더라고요. 저 같은 귀찮은 사람은 그 단계까지 가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귀찮아서 포기하면 다행이에요. 지금 못 알아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이제 뭐 잘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은 사용을 못 해봤어요. 여기서 이게 좀 실효성 굳이 저희가 논의하지 않아도 벌써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세 군데 갔는데 하나는 이제 선지국밥집 한 군데 갔었고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아시더라고요. 뭐 직원들도 다 아시고 그래서 제로페이 물어보니까 제로페이 뭐 그런 대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국밥집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결제하실 때 조금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나 좀 편리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괜찮았는데 약간 중형 이제 슈퍼마켓에 가니까는 그거 어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하겠는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된다고 이제 캐셔 분이 된다고 하시는데 해보려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뜯었더라고요, 이렇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형 마켓에 사람이 밀리니까 제로페이를 결제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또 한 군데 이제 그 음악에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있는 직원분들은 상당히 편리하다.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상품권은 그런 대로 좀 유통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쭤보니까 이런 건 헷갈리더라고요. 지역화폐가 뭐고 제로페이가 뭐냐 헷갈리는데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는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예. 그것이 종이든 뭐 아니면 모바일이든 화폐인 것이고 제로페이는 그 화폐를 결제하는 수단, 맞아요.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데 이건 시민들한테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지역화폐를 모바일로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통해서만 쓸 수 있도록 이제 전략적으로 제로페이 사용률을 높이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사이버머니 갖고 있는 것, 사이버머니를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예. 지금 최근 그 지자체들이 경쟁을 하듯이 계속해서 지금 지역 화폐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 도내에서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거의 예. 지금
다 그 지역 화폐를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안 된 곳이 통영, 창녕, 사천인데 이것도 이제 곧 그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조사를 해보니까 발행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경남도 내 시군을 쭉 보면 2018년도 작년에 408억 원이 이제 지역 화폐가 발행이 됐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집계한 액수를 보면 약 1,510억 원. 4배 정도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고 또 전국 단위에서 보면 2018년도는 3,714억 원이었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약 1조 6,714억 원, 약 5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계속해서 이제 지역 화폐는 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한 게 이게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행하는 지자체마다 발행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네. 이제 대표적으로 양산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쉽게 말해서 특히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모바일로 그렇죠. 결제를 하는 게. 그래서 여기는 충전식 선불 카드처럼 이제 계좌랑 연동해서 이 카드에 충전을 해서 가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뭐 신용카드 쓰시는 거는 이미 익숙한 방법이시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산은 그런 식으로 했고 남해가 이게 사실 좀 눈에 띄는 케이스인데 네. 남해 인구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화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역 화폐 발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벌써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그 발행한 지 4개월 만에 목표치의 60%를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보니까 남해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해군에서 직영하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이걸 이제 그 입장료를 내면 그 입장료만큼을 이 화전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돌려주니까 이 관광객들이 그걸 돌려받아서 나중에 이제 관광지 보고 나서 근처에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연계돼 있는 식당에서 그 이제 지역 화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돌도록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많이 그러네요.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이름은 지금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만약에 화전을 4,000원어치 받았다 그러면 화전 받아주는 식당을 찾아가겠네요. 그렇죠. 4,000원 할인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변에 저희 솔직히 지역 화폐 얘기를 한다거나 지역 화폐를 쓴다는 얘기가 듣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번거롭다, 어렵다는 말 정말 많이 하세요. 저희도 지금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어려워서. 아마도 젊은 분층은 아마 30대, 40대까지는 저희들이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마 50대 중반 넘어가서부터는 저게 그래서 그냥 상품권 줘 그냥 종이로 차라리 그게 낫다. 눈에 보이는 게 제일 편하죠. 네. 그래서 사실 그 경기도는 그래서 세 종류를 다 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선불식 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 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로페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쓰거든요. 경남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창원시의 경우에는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지류 상품권, 창원사랑 상품권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도민의 편의를 좀 높여가야 지역화폐로서의 기능들도 많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페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로 출시를 했는데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제로페이 이용률을 낮은 거를 좀 원인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죠? 같아요. 네.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면. 예, 실제로 그러니까 하동이 올해 예. 종이 상품권을 8억 정도 모바일 로드로 50억 발행을 했는데요. 오, 예. 근데 하동 인구가 4만 7천 명 정도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재정 자립도는 한 7% 정도 수준이고요. 과연 하동에 맞는 행정인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실제 판매량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동에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걸 발행하다가 폐지하려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발행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가맹점주나 이제 점주가 그거를 뭐 은행이나 가맹된 은행에 가서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원화로 바꾸잖아요. 예. 그럼 이 바꾼 원화가 다시 강원도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다 여기로 유출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한 단계만 거치면 원래 뭐 그 목표로 삼았던 이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거를 벗어나 버리니까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더라. 그에 반해서 이거를 발행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그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걸 그냥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발행 4년 만에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폐지를 하고 나니까 그 뒤처리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상품권이 팔려가지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발행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제일 문제는 가맹점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뒤처리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마치 지금 지역화폐의 그 백가장명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요. 근데 좀 전에 우리 박미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누가 그냥 많이 어느 시도가 많이 쓰느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아까 문제가 있었던 그 인천시가 6,500억입니다. 인천시가 전국 점유율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은 이게 이웃카드라고 해서 지역화폐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인천시에 또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좀 심해도 좀 심한 거죠. 사용료 제한액을 이게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10%또 캐시백을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금덩어리를 막 사고 또 골프채를 대량 사놓고 그래서 어떤 분들을 그 통계상을 보니까 한 달에 이 지역화폐로 1천만 원 이상 결제하는 사람이 3.2%가 된다는 거죠. 500만 원 이상 하는 분들이 거의 8%에 육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생겼고 이게 재정이 추경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사실 지역화폐에 대해 순기능에 대해서 약간 벗어난 이런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바로잡으려면 그때의 감사원이나 뭐 기재부나 또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또는 행안부에서 특정감사 감사를 통해 갖고 바로바로 잡아줘야지 그 일이 시정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다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한도를 두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뭐 골프채를 샀든 뭘 샀든 어쨌든 인천 안에만 서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골프샵에 가서 골프채를 샀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안에서 돈이 돌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종이 상품권에 대해 꺼렸던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불법 유통되고 깡을 하고 자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그런 어떤 약간 이게 변칙과 불법에 따르면서 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인천의 영내에서 돈이 다 풀렸다는 가정을 둔다면은 그것은 모든 인천 시민 애국자로 보겠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우회적 방법이든 골프채를 20개 사갖고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화폐에도 예. 그 국세와 지방세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도를 두지 않고 무장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규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으로 바꿔서 하는 일명 깡. 예. 그게 상당히 문제로 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모바일로 바뀌면서는 그런 일이 좀 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이거를 발행을 할 때 정부에서 4% 정도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지자체도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걸 또 판매할 때 처음에 이제 그걸 유통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걸 대규모로 샀다가 돈으로 환전을 해버리면 바로 그게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좀 제대로 철저하게 대비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근의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고용 위기 지역이라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줘서 이걸 발행을 했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제 부정 환급이 일어나서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는 지역화폐 좀 불편한데 과연 쓸까라는 것과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이 맞나라는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 경제에 그렇다면 도움은 되는가? 이 안에서 돈은 도는가?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 지역 화폐제에 대한 논문을 2013년도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선견지명이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당시에 주류 경제학에서는 지급도 안 했어요.
제가 발표할 때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만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지역화폐제가 경제활성화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대한경제로서 작동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한경제로서 이렇게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보안경제 차원에서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화폐제가 전혀 그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돈,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항상 갈등과 분열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화폐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부채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서 이자라는 게 붙기 때문에 늘 부채가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많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상담할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예. 갑자기 너무 극단적인데요. 예, 어쨌든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상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가계 부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도 이자가 전혀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에이징 머니라고 부릅니다. 늙어가는 돈, 노화하는 돈이라고 부르는데 외국의 지역화폐는 보통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10,000원짜리라면 이게 유통기간이 그게 3개월이라면 3개월이 지나면 이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네. 9,000원, 8,000원씩으로.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어떻게 되든지 쓰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면 손해를 보는 돈이 이 지역화폐입니다. 실질적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나눔의 화폐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가식 효과는 안 일어나도 네. 지역 공동체라든지 지역 사회 개발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지역화폐는 철저히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서 화폐를 운영해야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또 지역민들끼리 어떤 단결과 단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군산시의 사례인데 아시다시피 군산은 이제 GM 군산이 공장이 폐쇄를 했고 조선업도 지금 거의 폐망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하루아침에 폭락을 했습니다. 폭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지역화폐 때문에 100% 살리지는 않았지만은 군산시에서 지역화폐를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발행을 했거든요.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지역화폐로 도는 거예요. 돌면서 특히 골목 상권의 매출이 발생해갖고 어떤 지역은 특정 지역은 매출이 66%까지 올라왔던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군산시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은 인천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캐시백을 많이 주거나 사용도 제한액이 여건에 의해서 부작용을 만들어냈지만 군산시는 발행액을 늘리면서도 시민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제한액을 오히려 100만 원에서 70만 원 낮췄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예, 예. 이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거든요. 예전에 속담에 있듯이 뭐 구슬이 서만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2022년도에 18조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전망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2018년도에 한국은행의 법정 통화 발행액이 35조인데 지금쯤이면 한번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지역화폐라는 게 잘만 사용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규제가 있다면 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선순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의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을 했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성과,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지역화폐가 있다는 것부터 알려야 되겠죠. 있는지를 네네. 모르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야 쓰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이 방송에서 나이를 공개하긴 그렇지만 제가 40대인데 네. 40대인 저도 쓰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뭐 우리가 종이도 얘기를 했고 아니면 선불식 카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뭐 깡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할 수만 있다면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선불식 충전 카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걸 발행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제로페이랑 연계를 해서 모바일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로페이가 많이 보급돼야 돼요. 그 결제 시스템이 보급돼야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결제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결제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빨리 또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을 위한 제도라는 걸 인식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또 도입을 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제 시스템이 깔린 다음에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발행을 해달라.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로페이의 경우에는 이제 긍부정점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ICT, IT 기술의 발전 정도에 보면은 좀 더 진일보된 방식으로서 이 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챗 결제라고 해갖고 휴대폰을 딱 QR 코드 올려놓으면 바로 결제되고 10몇 억의 인구들이 그거 하나 갖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경남은행 앱도 깔아야 되고 농협 앱도 깔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앱마다 또 이게 결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어차피 제로페이를 확산할 것 같으면은 단일한 어떤 앱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3,000여 종의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꽤 네. 많습니다. 유럽연합도 지금 이제 그 지역화폐 실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그 프랑스의 그 낭트를 비롯해가지고 유럽 내 6개 지역에 그 지역화폐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지금 또 왜 잘 되냐면 그 시장님이 급여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 지역화폐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역화폐 홍보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김경수 도지사님 이번 달 월급 지역화폐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바일로? 당연히 이제 이게 정착이 된다면 네. 뭐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수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보고 많이 써야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좀 더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내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표방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좋으신 좋은 말씀인데요. 말씀이네요. 이 지금 좋은 아이디어. 그 사실은 이제 창원은 이제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예. 뭐 경남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그 회사로부터 받는 게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체로 농협 상품권이나 뭐 현금으로 받는데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인가 그 중소상인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지역 그 상품권을 해서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 한다면은 경남에 있는 노동자들도 노동조합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 지역 공동체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역화폐 성공은 결국 지역사회가 얼마나 소통하고 협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돈맥경화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꽉 막힌 이런 경제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그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